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한천일염과 BGF 리틀 CU의 경기. 이세돌 선수와 허용호 선수의 대국인데요. 지나간 수순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좌변 쪽은 네. 뭐 예상대로, 근데 흙이 이어서 두는 게 아니라 딴에서 조금 더 이제 네. 집으로는 있는 게 득이지만 조금 중앙을 신경 써주는 이런 수법을 네. 선택했고, 선수를 잡은 백이 어디로 갔나요? 선수를 잡은 백이 중앙 쪽으로 온 게 아니라 네. 이 한 점을 지금 살렸어요. 한 점을 살리고 막아서,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는 이쪽에 이제 돌이 오면 좌상기 쪽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었는데 허용호 선수가 한 번만 밀어놓고 지금 손을 돌렸습니다. 네. 좌상기 쪽에 아무런 맛이 없다면은 이 수는 지금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하나, 지금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붙이고 치받고 여기 두고 이세돌 선수도 뭔가 좀 쓰는 숨을 짓는 게 이 부분을 좀 착각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있는 순간 네. 지금 환격이 있어요. 막아도 흙이 그냥 환격을 잡는 게 아니라 한 치종을 들어가서 어차피 A와 B 맛보기로 지금 수가 안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약간 후회를 하고 있나요? 셋, 넷, 다섯, 수라고 여섯, 본다면 이 교환은 일곱, 네. 여덟, 까지 큰 것 같지 않고요. 다만 흙이 지금 저는 지금 여기 단수 친 거는, 그러니까 허영호 선수는 이 백 전체 돌이 물론 두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정확하게 두 집이 안 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 쪽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를 단수를 쳐서 백으로 하여금 신경 쓰이게 해서 내 돌을 공격하는데 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수로 둔 건데 네. 그냥 솔직하게 집으로는 여기가 훨씬 커요. 여기 느는 게 하나, 둘, 셋, 여기 늘면은 네. 손 빼면은 다섯, 한 칸 뛰는 게 여섯, 지금 워낙 크잖아요. 백에 네. 집중해서 여덟, 지금 우변이 제일 큰데 허영호 선수의 이 단수 친 거는 조금은 그 우세를 의식한 그런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백이 먼저 두더라도 신경이 쓰일 뿐이지 흙이 뭐 이 돌이 당장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예 여길 늘어서 막아주면은 교환해놓고 두면은 훨씬 이득이거든요. 우아기를 흙이 늘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못 둔 건 좀 하나. 아쉽네요. 둘, 셋, 넷, 다섯, 이세돌 선수도 기민하게 지금 하변 쪽 다가와서 여기 약간 이득 보고 흙이 늘어서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로 둘 수 있는 자리를 반대로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끝내기로 득을 확실히 봤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를 연속으로 갔네요. 그리고 하변이 100%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앙이 어떻게 공격을 하다가 중앙 쪽에 돌들이 오는 상태에서 백이 먼저 둔다면은 네. 하변도 둘, 신경이 셋, 사활이 걸릴 수 넷, 있습니다. 그럼 다섯, 우하가 여섯, 뭐 여러모로 정말 일곱, 큰 자리였네요. 여덟, 저는 이거는 허용호 선수가 조금 후회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바둑은 정말 중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막막한데요. 백이 두기가 좀 더 어려운 바둑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 집이 큰 차이가 셋, 안 나고 미세한 넷, 상황에서 백이 이런 다섯, 두터움이 있으면 여섯, 그냥 몇 집만 일곱, 놔도 돼 이런 여덟, 생각이면은 아홉, 그냥 쉽게 둘 수 있는데 네. 확실히 집이 그래도 뭐 한 뭐 10집 가까이 나야 돼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좀 불편해요. 스코어가 또 조금 올라갔네요. 6대 4까지 갔습니다. 조금씩 지금 네. 그러니까 판이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스코어를 내주는 기사들도 약간씩 지금 흙 쪽을 네. 점수를 쳐주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넷, 뭐 백은 좀 더 마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붙인 것도 굉장히 기민한 수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활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데 두면은 백이 안쪽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막을 거 아니에요. 뭐 탈출 구멍이 없게. 근데 지금은 당장 사활이 뭐 잡힐 돌로 안 맞습니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깥쪽으로 막았다가는 안쪽으로 젖혀서 집으로 흙이 굉장히 이득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쪽으로 네. 받아주면은 이쪽을 붙여서 탈출하는 수를 어느 정도 흙이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원래 흙은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수가 이 1,000원짜리였거든요. 네. 끊기는 걸 방비하면서 중앙 쪽으로 맞습니다. 나오는, 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둘, 전에 선수를 셋, 잡으면 계속 먼저 둔다는 게 중앙 다섯, 1,000원짜리였잖아요. 여섯, 이 자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덟, 급소인 자리였는데 이대로 선수는 일단 뭐 어느 쪽으로 받아도 기분이 좀 나쁘니까 일단 급소라도 먼저 한번 두자. 굉장히 기민한 좋은 작점이긴 한데 중앙을 먼저 둬놓고 한두 수 먼저 진행된 다음에 두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인데 1,000원짜리 한 번 맞은 거는 약간 기분 나쁩니다. 흑 그 입장에서. 자리가 워낙 빛나는 자리였죠. 네. 근데 여전히 흑이 뭐 네. 위험한 돌로 생각이 되진 않아요. 중앙은. 마지막 그만큼 백도 둘, 두 텀을 살리긴 셋,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섯, 여기 단수만 여섯, 쳐도 한 집 나는 거 일곱, 있고 네. 여덟, 뭐 아예 손 빼잖아요 지금. 아래쪽 나가는 거 여기 붙여도 나갈 것 같고 이것도 약점 있고 자체로 단수 쳐도 한 집 확정이고, 그러니까 워낙 빠져나갈 곳이 많으니까 허영호 선수도 뭐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이 밀어가는 수는 단수 쳤을 때 그 다음으로 너무 두고 싶었던 연결 수단이에요. 마지막 하나, 막으면은 둘, 단수, 셋, 넷, 단수 다섯, 이런 식으로 따내면은 여섯. 오히려 백이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제는 흑도 저기까지 오면 이런 정도로 좀 탈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여전히 차이는 반면으로 한 10집, 그러니까 네. 집으로만 봤을 때 10집이 조금 넘는, 네. 근데 여전히 백이 뭔가 중앙에 흙에 이 완벽하지 않은 이 돌을 좀 압박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집을 최소한 뭐 한 4집, 5집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사실 아직 모르겠네요. 아, 당연히 뭐 네. 아직은 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흙을 가질래, 백을 가질래 하면 그건 네. 당연히 흙을 갖고 두고 싶은데, 그럼 너 흙을 가지면 이길 자신 있어 하면은 글쎄 그건 좀 셋, 그건 아직은 모르겠고. 네.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바둑이라면 모를까. 네. 지금은 특히나 뭐 상대가 이세돌 선수면은 네. 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중앙이 좀 더 정리가 돼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진짜 상대가 누가 와도 이건 이길 자신 있어 말하려면은 애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그냥 장 끝내기만 뭐 이런데 끝내기만 남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집 차이 한 10집에서 한 12집 반면으로 그 정도 차이가 계속 이어지면은 이거는 뭐 맞아. 이길 자신 있어 하나, 이렇게 둘, 대답을 할 수 셋. 있겠죠. 넷. 여기도 뭐 당연히 집으로도 큰 자리고
약간 이제 노리는 거죠. 아직 이 돌이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공격하다 보면 돌들이 올 수도 있어. 네. 근데 물론 흙은 지금 손 뺄 수도 있어요. 손 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손 빼고 집으로 가장 큰 거는 여기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로 두고 사실 뭐 신경이 쓰일 뿐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둘, 충분히 둘 수 있는데 넷, 허용호 다섯, 선수가 바둑이 뭐 꽤 그래도 괜찮다고 여덟. 본다면은 뭐 이런데 이제 한 칸을 뛴다든지 해서 돌과 돌의 연결 쪽으로 좀 신경 써주는 수를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도 사실 이런 장면에서 네. 이런 데를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과연 백은 지금 그렇게까지 아예 약점이 없나요? 하면서 여기와 지금 이 부분이 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으면 밀고 그렇죠. 가서 뚫는 거랑 차단이랑 맛보기 하면은 셋, 이 돌 자체는 넷, 거의 신경 안 써도 다섯. 되니까. 여섯, 일곱, 여덟. 허용 선수는 지금 네. 큰 자리를 주지 않고 두텁게 둬도 집으로 밀리지 않을 자신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집으로는 국면을 좀 의식하고 있네요. 네, 집으로는 이쪽이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자리인데 네. 거길 두지 않았다는 건 두텁게 두면은 편하다. 점점 백이 두터움을 살릴 수 있는 곳들도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 하지만 백은 하나, 지금 끝내기를 하나 했고 네. 만약 이 하변 쪽을 선수로 처리한 다음에 우변 쪽 끝내기를 백이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은 굉장히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또 되면 집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영호 선수가 약간은 위험한 수를 뒀어요 지금. 제가 이게 이 위험한 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당연히 흑 입장에서 활용이죠. 활용인데 백은 여기로 지금 밀고 나갔을 때 원래는 끊기지가 않았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둬도 원래대로라면 네.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었는데 이 돌을 너무 자연스럽게 백으로 하여금 둘 수 있게 만들어서 네. 여기가 바로 끊기는 게 생겼어요. 글쎄 이 수는 좀 약간 욕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백도 바로 반발을 했죠. 이세루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네.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될까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부분인데 하나, 이거는 좀 좋았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교환이 됐어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시끄럽게 만들고 싶었던 참에 네, 이제 허영호 선수 생각은 거기가 끊기는 게 있지만 네. 일단 그렇다고 백이 바로 끊기에는 백도 여기 찔리면은 바로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약점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끊게 되더라도 사실 이 상변 쪽의 돌은 이곳과 이곳에 약점들이 있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손해 수를 좀 두긴 둬야겠지만 중앙 쪽은요?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본 게 있기 때문에 네. 설마 뭐 양쪽이 다 뭐 급해지진 맞아. 않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차피 뭐 따로따로 셋, 타개가 된다는 넷. 얘기군요. 다섯, 여섯. 이거는 완전히 뭐 기세 싸움인데요. 지금 이세두 선수가 하변 쪽 한 칸 뛰면서 이거 지금 사활 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지금 물었는데 허연 선수가 일단 뭐 나도 여기 노리는 거 있잖아 하면서 지금 찌르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뭐 잔잔하게 끝내기로 갈 것 같더니 갑자기 지금 바둑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지고 있어요. 하변은 일단 괜찮을까요? 하변에 단순 사활만 놓고 보면은 흙이 잡혀요. 그러니까 네. 중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중앙이 신경이 안 써도 되면은 네. 이렇게 모양 되는 것 자체로 흙이 마지막. 살 하나,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셋, 근데 지금 넷, 문제가 다섯, 여기 조금 틈. 여섯,
이곳에 조금 틈, 여덟, 여기에 틈이 있어서 아홉, 과연 백이 그거를 다 깔끔하게 견뎌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일단 하변 수일기 싸움이 됐습니다. 허영우 선수도 네. 분명히 감으로는 아 이거 뭐 있어도 당연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감과 또 확실한 수익기로 그 수순을 찾아내는 거는 넷, 다섯, 꼭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덟, 아홉, 일단 초익기가 없는 것도 이세돌 선수는 뭐 일단 수순은 여기까지 수순은 뭐 거침없이 잡으러 갑니다. 백은 지금 하변 못 잡으면 네. 거의 이봐도 거의 못 가져가요. 그 왜냐하면 정도인가요? 흑이 중앙을 찌르면서 이제 백이 흑을 노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흑이 백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어요. 네. 지금은 스코어가 지금 6대 4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100 뭐 8대 2로 끝이 날 수도 있고 네. 하변이 살면 반대로 그렇게 스코어가 확 지금 또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활을 좀 봐야겠군요. 마지막 하나, 둘, 일단 허영 선수가 당장 뭐가 네. 보이진 않나 봐요. 백 모양부터 추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네. 깔끔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면은 오히려 백 입장에서 백이 사실 한 번 더 손 빼도 이 돌이 잡힐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하변부터 일단 좀 백이 이런 데 더 두면은 네. 스코어 5대5 됐네요. 글쎄 이수는 지금 당장 수가 안 보여서 네. 시간 연장 책 겸 공격을 둘, 노리겠다는데 셋, 어떻게 보면은 넷, 아예 기회가 없어질 다섯, 수도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하변이 뭐 그렇게 여기를 두면은 있고 끊을 수가 있고 이곳을 붙여서 나가도 마지막 하나, 둘, 뭐가 없다.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장 못 여덟. 둔 이유는 알겠네요. 뭐 수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그야말로 말 수 없는 승부가 됐는데요. 무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았고, 그리고 흑 입장에서 특히나 맞습니다. 허영우 선수가 하나, 안전하게 둘, 좀 두는 수들, 셋,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본 넷, 거 하나 빼고는 그래도 다섯, 꽤 안전하게 여섯, 두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일곱,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홉. 판이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게 지금 변했어요. 허영우 선수도 머리를 하나도 안 만지면서 바둑을 두다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어려워지니까 자기도 네. 모르게 계속 기사들이 좀 수익이 안 되고 좀 초조하고 그럴 때 보통 머리를 많이 만지는데 하나, 둘, 여기 끊어간 셋, 것은 상변 네. 쪽 중앙으로 다섯, 보면은 백이 여섯, 좋은 수지만 일곱, 이거 들여다 보면은 오히려 좀 백도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둬야지라고 생각이 충분히 될 만한 양쪽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죠. 이으면은 단수 쳐서 네. 이교환은 뭐 누가 보더라도 물론 하변으로 보면 흑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맛은 노릴 수 없을지 몰라도 중앙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대손해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점을 마지막 잡았다? 이거는 하나, 갑자기 흑이 둘, 셋, 뭐 아주 쉽게 다섯, 수를 낼 수가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이건 뭐 완전히 승부가 되겠는데요. 이 대마가 네. 어떻게 되냐가. 뭐 사느냐 잡히느냐. 네. 이거는 흑도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돌은 중앙으로 보면 대학수인데 대신 흑으로 하여금 하변 쪽을 아예 뭐 노릴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 둘, 뭐 흑은 셋, 잡아야죠. 네. 여기는. 하변은 다섯, 그럼 이제 제압이 된 여섯. 거고요. 네, 하변은 뭐 일곱. 확실합니다. 이제. 네. 야, 이런 바둑도 갑자기 이렇게 대바꿔치기가 일어나네요. 어떨까요? 음, 어떤 확률이 더 높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셋, 넷, 바둑을 그냥 다섯, 지금 딱 여섯, 봤어요. TV를 틀었는데 일곱. 지금 봤어요. 네. 여덟, 그러면은 아홉, 백이 위험해 보여라고 느낄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의 흐름을 계속 다 보면은 네. 아 이거는 바둑 유리했던 흑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흔들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허영호 선수가 그냥 이제부터 내가 바둑을 둔다라고 그냥 냉정을 찾고 두면은 충분히 네.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거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바둑이 어지러워져라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하나, 둘, 심리적으로는 이세돌 셋, 선수가 훨씬 넷, 더 다섯,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그리고 일곱. 아까는 허영훈 선수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반대예요. 그렇죠. 이세돌 선수가 진짜 네. 좋아하고 잘 두고 네, 그런 이런 이렇게- 식으로 뭐 역전승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서로 앞이 안 보이는 싸움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이세돌 선수가 물론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순발력이 좀 떨어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이런 모양에서의 그 정리하는 수수는 아직도 네.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잡으러 가는 쪽이 좀 더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돌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네. 백의 경우는 지금 이쪽에 있는 돌과 여기 하변이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연결하기는 마지막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 셋, 그러니까 연결이 다섯, 있을 것 같긴 여섯. 한데 네. 일곱, 그렇게 됐을 여덟. 시에는 이러면 연결이긴 한데 이게 뭔가 좀 하변도 좀 신경이 막상인가요? 신경은 쓰이는데 수는 신경, 없나요? 뭐 신경은 엄청 쓰이는데 네. 여기 끊고 붙이면은 마지막 하나, 둘, 아 진짜 신경만 쓰일지도 넷, 모르겠네요. 이게 다섯, 여섯, 일곱, 먹여치고 여덟, 아홉.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다시 촉촉수로 검토실에서도 확실히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나 봐요. 스코어를 바꾸질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5대 5입니다. 네. 그만큼 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 다섯, 이걸 끊어서 여기 여섯, 잡고 일곱, 상변 잡고 네. 아홉. 그렇게 두면은 계산이 맞춰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100%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끊고 여기 두고 네. 그러니까 공격하면서 거기 둔 다음에 이제 큰 끝내기를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집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드디어 스코어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백쪽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냥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탄력이 네. 되게 있어 보인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둬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손 빼기에는 수가 날 것 같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받아주면은 이러고 그냥 아예 다 잡으러 가서 이 마지막 교환이 하나, 득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교환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들리나요? 최대한 까다로운 자리로 갔어요. 네, 저곳은 어차피 흙이 네. 지금 허용 선수가 여길 뒀다는 것 자체가 끊어서 뭐 집으로 가보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어차피 될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흙은 어차피 하변에서 백이 손을 뺐을 시에는 하변에서 수를 낸다. 받았을 시에는 다 잡으러 간다. 네. 이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허용 네. 선수가 지금 다섯, 초읽기 와중에서도 한번 잠깐 생각했던 거는 여기 두 점을 혹시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안 따내고 붙여서 뭔가 수를 낼 수 있을까 한데 여기가 엷으면은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지금처럼 완전히 두터워야 간신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끊고 단수 치고 한 칸 띄어서 이건 수가 나요. 100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세돌 선수가 하고 싶은 건 사실 뭐 뒤로 두고 끊으면은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되게 엄청난 장점이 뒤로 받은 다음에 마지막 나중에 하나, 둘, 셋, 이 부분에서 한 집 내는 게 확실해지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은 끊고 단수 치고 밀고 근데 여기서가 애매하네. 이걸 차단해 놓으면 지킨 다음에 네. 나중에 어차피 한 집 내는 게 있네요. 여기를 둬서 안 받으면은 끊는 게 있고 여기 흙이 받으면 한 집 내고 저기가 한 집 내는 게 생기면은 흙이 좀 맞아요. 곤란한데요. 탄력이 상당히 많아지는데요. 셋, 넷, 지금 흙이 다섯, 여기 먼저 둔 이유도 여섯, 그것 때문에 지금 일곱, 그걸 없애보려고 둔 여덟, 건데 네. 흙이 조금 더 두기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는 해설할 때 이제 그냥 제가 둔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해설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내가 흙이라면 뭐 내가 둘, 백이라면 이렇게 셋, 생각하는데 넷, 제가 흙이라면 저는 다섯, 저렇게 머리를 계속 여섯,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뭐 아무것도 안 아홉. 보여요 지금. 그런데 상대가 눈 모양을 만드는 수는 자꾸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이거 하나 없애고 싶어서 지금 둔 건데 이세돌 선수 이수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지금 밀고 여기 밀어서 이 집을 확실히 없애자니 이거는 이거 따내는 게 선수가 되면 문제가 이렇게 흙이 따내놓고 여기 끊고 이 차단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여기 차단이 원래는 안 되는데 네. 이게 맞아. 따내져 있으면은 하나, 연결이 되잖아요, 백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 연장책 여덟. 또 써야 될. 아홉, 네. 허용호 선수 두는 것과
뭐 이렇게 손놀림 제스처가 마치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갖고 시간 연장책 쓸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 이 바둑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요? 7대 3까지 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흙이 좀 괴로워요 지금. 네. 여기 한 집 나는 게 생기는 순간 흙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하나, 이곳을 둔 다음에 셋, 넷, 백이 한 집 낼 때 다섯, 이렇게 지금 다 잡으러 여섯, 가야 되는데 일곱, 여덟, 이것도 흙이 아홉.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지금 한 집 나 있잖아요. 여기가 네. 여길 찝을 때 굉장히 곤란해. 이곳을 찝으면은 안 지키면 끊겨서 이쪽이 곤란해져요. 그래갖고 뭐라도 원래 지켜야 되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팩이 이 자리를 둬서 한 집 내는 것과 탈출. 그러니까 흙 돌이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흙이 차단을 못 해요. 흙돌이 걸려서. 그러니까 이곳에 한 집 나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 흙이 잡으러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지금은 넷, 살 확률이 다섯. 훨씬 높아졌어요. 네, 사랑률이 높아요. 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세돌 선수가 지금 여기를 이제 단수 치려고 하고 있는데 단수 쳐서 위로 막는 순간 따내는 것과 여기 지키는 게 맞보기라서 백이 이 딱 봐도 이 자리 두면 거의 안 잡힐 것 같잖아요. 워낙 탄력이 좋은 자리라서 네. 이 자리를 둘 수가 있고 흙이 선수를 잡고 싶어서 여기를 이으면 나가놓고 지키는 순간 한 집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길 두고 한 집을 낼 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끊기는 거. 지금은 뭐 거의 살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허영 선수가 이 바둑 진다면 물론 뭐 어떤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들여다본 거 이게 좀 바둑이 어지러워지는데 가장 나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들여다본 다음부터는 네. 찌르고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잖아요. 뭔가 앞이 안 보이는 딱 그때부터 시끄러워졌죠. 게. 네, 들여다본 걸로 네. 다르게 지켰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잘 정돈이 된 바둑이었는데요. 아, 이세돌 선수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스코어는 점점 다섯, 이세돌 선수 여섯.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신한천일염과 BGF 리테일 CU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신한천일염과 BGF 리테일 CU의 경기입니다. 이세돌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명히 아홉. 허영호 선수 스타일로 잘 이끌고 가고 있었던 그런 바둑이었는데요. 네, 이 바둑이 이제 뭐 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네.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허영우 선수가 굉장히 잘 두고 스타일대로 잘 짜갔는데 네. 마지막 3분의 1에서 딱 이세돌 선수의 그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 마법에 걸리면서 네. 그냥 한 방에 역전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잡혀도 순식간에 흐름을 바꿔버려요. 네, 지금 글쎄 제가 뭐 제 실력에서 볼 때는 여기 딱 들여다본 거 말고는 네.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확실히 둘, 약점을 보여줬다라고 넷, 생각이 다섯, 되는 수고 여섯, 이때 이후로는 일곱, 굉장히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90% 정도 아, 사는 것 같아요. 네. 살면 끝이죠. 네, 끝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심지어는 지금 허영우 선수가 이곳 두면서 뭔가 연결을 노릴 때 뭐 이걸 이어서 집으로 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세 선수가 여기까지 이어버렸어요. 그냥 어차피 상변 넘어가서 한 집 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잡힐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조금의 여지도 뭐 하나, 남겨주질 둘,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중앙을 차단해봤자 네. 상변에서 한 집 내면은 그냥 쉽게 살기 때문에 9대1. 네, 지금은 네. 여기 이제 두면은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딱 지켜서 이어서 사는 것과 연결 뭐 깔끔합니다. 불변의 스코어가 떴네요. 네. 허영우 선수 입장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한 판이고 팀 입장에서 봐도 이 정도면은 네. 대열을 낚지 않았을까 생각이 충분히 됐을 법한 타이밍인데 팀으로 봐서도 엄청 아쉬운 판입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바둑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렇게 뒤집혀요. 정말 이세돌은 이세돌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치중을 간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 한 집 내는 것과 연결이 맛보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세돌 선수가 뭐 완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그 한 방이란 이런 것이다. 딱 한 번의 기회로 멋지게 역전을 맞아요. 성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기회를 잡은 이후에는 상대에게 뭐 조그만 틈도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네. 지금 뭐 허영우 선수 이런 수들은 뭐 네. 이것만 보면 사실 약간 더 손해예요. 조금 더 보태주는 건데 어차피 지금은 차이는 뭐 묘수가 있어서 이 대마를 잡는 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네. 뭐 한두 집 손해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허용훈 선수가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마지막 하나, 지금 딱 저 들여다보는 게 오늘 장면의 거의 뭐 마지막 네. 어떻게 보면은 노림. 그러니까 혹시라도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세돌 선수도 네, 이쪽으로 이어도 100% 살아있네요. 여기 이제 찝는 게 선수 이곳은 한 집이 확실히 나 있고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자체로 장문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를 뭐 마지막. 나와서 끊어도 하나, 그냥 연결하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팀은 좀 최하에 머물러 있지만 이세돌 선수만큼은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네. 보여줍니다. 네. 허용훈 선수가
돌을 거둡니다. 어디부터 손이 갈까요? 아, 이세돌 선수도 네. 바로 그 얘기 하죠. 거기 지금 들여다본 거로 네. 그냥 뭐 날일자 정도로 나갔어야 된다. 들여다본 거를 바로 일단 이세돌 선수가 먼저 말을 했고요. 네. 허영우 선수는 순간 이거 나가면은 여기 끊기는 거 착각했다는 제스처였거든요. 이거를 순간 깜빡했다. 이세돌 선수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좀 자신이 이쪽 뭐 좀 잘못 뒀다. 네. 여기 둔 걸로 이세 선수는 그러니까 중앙 쪽 공격을 택할 게 아니라 좌변 쪽 실리로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커 보인다고. 네. 그쪽이 좀 더 실전적이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세돌 선수의 승리입니다. 허영우 선수 오늘은 패배의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자신의 스타일대로 굉장히 중반에서 후반까지 판을 잘 짰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비를 좀 넘지 못하고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승리 후 라운드 2경기 첫 승은 신한천일점에서 가져갑니다. 자, 이국 속기 대국입니다. 안정기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대국. 이세돌 선수의 역전승을 네, 많은 팀들이 굉장히 반기면서 이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팀 네. 순위가 걸려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바둑은 뭐 중앙 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래도 집 모양들이 제법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손놀림으로는 네. 조한승 선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조한승 선수도 그런 네, 특징이 있나요? 약간 조금 손놀림에서 네. 그러니까 분리할 때는 일단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고 네. 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손이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개가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동료 기사로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냥 미묘하게 아는 네. 버릇 같은 거고요. 뭐 실시간 스코어 자체는 4대 6이고 그런 특유의 손 동작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진짜 미세해도 저희는 하도 어릴 때부터 그거를 많이 보니까 유리할 때 이 착수 아닌 손 동작이 바뀌는 선수들이 몇몇 있죠. 네. 일단 뭐 어디가 잡힐 곳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네. 여기 이제 연결하고 이곳이 뭐 굉장히 서로 큰 끝내기로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네. 정도로 다섯, 여섯, 일곱. 진짜 뭐 큰 곳은 다 뒀습니다. 어디 뭐 순할 데도 없고요. 네, 그냥 끝내기만 남아 있는 바둑인가요? 네. 사석은 100이 4개를 더 따냈습니다. 그럼 100부터 한번 보면은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여덟, 스물, 스물여섯,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여덟, 쉬운, 쉬운둘, 쉬운넷, 쉬운여섯, 쉬운여덟, 60집이 조금 강하고요. 흑은 마지막 둘, 하나, 넷, 둘, 여섯, 여덟, 아홉, 셋, 열, 넷, 스물, 스물여섯, 다섯, 스물여덟, 서른, 여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여섯, 여덟. 마흔여덟, 쉬운, 예순,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홉 반. 그럼 반면 9집 정도? 스코어 왜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죠? 일단 제 계가로는 흑이 반면 10집까지는 아니지만 네. 덤을 제하고 한두 집 반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계가가 됩니다. 이 정도 국면에서 그 정도 차이라면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쵸. 무난하게 골인 네. 될 확률이 꽤 높죠. 네. 셋, 넷, 다섯,
뭐 별다른 변화가 생길 만한 장면이 남지 않았고 끝내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기만 남았어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봐도 보셨겠지만 뭐 2단패를 버틴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좀 지저분한 것들. 근데 그런 상황은 막 패가 서로 막 맞물려 있으면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바둑은 일단 찜찜한 모양은 일단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전반 두 경기를 신한천일염에서 모두 챙겨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래도 사실 네. 승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세돌 선수와 조한성 선수는 이 매치로 봤을 때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 매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1, 2지명을 모두 소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탈락 부진했던 팀이 탈락을 확정 지은 후에 갑자기 막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이제 네. 그 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그냥 온전히 그냥 개인전 네, 두듯이 둘 때 여섯, 갑자기 그때부터 또 성적이 날 때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계속 개가를 해도 뭐 네. 반면 9집, 10집 그 정도입니다. 한 2집 반 정도 차이이지 않을까. 네. 뭐 반면 열집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쓰는데 어느 순간에는 반면 열집이 정말 뛰어넘기 힘든 차이가 돼버려요. 그렇죠. 뭐 반면 10집이 네. 초중반에야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뭐 중반에서 후반 되면은 진짜 한두 집 이득 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사실 지금 조금만 더 진행되고 반면 10집 차이가 계속 되면은 네. 일곱, 거의 뭐 사실상 스코어가 뭐 8대 이렇게 돼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계산해드렸던 거에서 뭐 변화는 없습니다. 좌상기 변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흑이 중앙 쪽 처리되고 상변에 큰 끝내기 간 이후에 진행된 수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계산상은 아직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게 묘하게 끝내기를 하네요. 이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흑으로 하여금 이어달라요. 이어주면은 원래 여기는 흑이 한 집에서 조금 넘게 흑이 들여다보고 백이 있고 찝어서 여기 이제 집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곳인데 일단 거기를 없앴어요. 근데 흑이 다섯, 여기서 여섯, 뭐 일곱, 아무런 수도 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런 대로 좀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안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흑이 봐도 유리하니까 지금 여기가 좀
이런 거 둬서 네. 끊는 것과 우악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맛은 상당히 나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안정희 선수 생각은 아마 네. 흑이 버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물러나면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네. 눈에 뭐 큰 차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득 봤습니다. 저곳은. 5, 6, 7, 8. 그러니까 조한승 선수도 지금 확실히 좋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끝내기가 여기 이런 끝내기가 있어서 이 막는 것도 굉장히 두고 싶은 끝내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순히 당하는 것은 여기를 당해도 어차피 승패가 뒤바뀌진 않는다. 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뭐 두텁게만 처리를 하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이걸 혹시 뭐 다섯, 따내지 않고 이거 여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물러나 줬던 걸로 봐서는 당연한 것 같은데 바로 따내지 않길래 이런 데를 막아서 좀 효과적으로 지키는 게 없나 그런 걸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무난하게 받아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거 거기도 그런 끝내기가 있나요? 이 끝내기가 된다면 제가 계산했던 거랑 좀 달라지네요. 저는 계속 네. 여기는 흑이 이건 당연히 선수고 백이 이제 나중에 둬봤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흑집이 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지금 뭐 흑이 만약에 물러나야 돼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셋, 부분적으로 집도 없애고 백집 늘고 흑집 줄고 일곱. 네. 거기다가 이제 서희 선수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나가 놓으면은 그러면 차이가 확 그쵸. 줄는데요? 이거는 뭐 확 줄죠. 그렇게 네. 되면은 그래서 조한승 선수도 지금 시간 연장을 하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어요. 글쎄요. 여기 이거 둘 때까지만 해도 물러나주고 이거 뒀을 때도 조금 생각하다 물러나는데 만약에 네. 이걸 당했는데 특별하게 뭐가 마땅한 수가 없으면은 물러났던 걸 좀 후회할지도 모르겠고요. 둘, 셋, 넷, 또 여기를 일단 막고 싶은데 이 자리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를 지금 막고 싶은 이유가 네. 일단 이 자리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도 백이 막는 게 후수여서 그냥 백이 어느 정도 되는 끝내기를 했을 뿐이지 흑도 다른 끝내기를 하면은 유리한 걸 계속 지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후수가 되니까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백이 여길 끊는 거는 네. 흑이 이쪽을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둘, 그래서 물러나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물러나야 되는데 여기 끊는 게 생기거든요. 이거 차단하면은 중앙에 있는 백이 다 걸리니까 자 여기로 이제 크게 받았고요. 네요. 뭐 물러날 수밖에 없네요. 흑이 물러나고 백이 지키고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백이 여기 들여다보고 이 끝내기 여기 붙이는 거 계속해서 좋은 끝내기로 좀 차이를 좁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은 둘 수 있다면 여기 붙이는 거 여기까지는 하나 일단 이 교환까지는 해놓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게 되면은 하나, 둘, 여기 붙이는 끝내기도 워낙 커서 그냥 두나요? 여기도 네.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뭐 귀중한 선수를 흑이 잡았는데 남아있는 큰 끝내기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 뭐 지금 여기 두는 게 네. 글쎄 원래 100 이렇게 두면은 한 집 정도 나는 곳인데 5집이 나니까 한 역끝내기 4집? 굉장히 너 크네요. 엄청 큰데 여기는. 네. 보기보다 정말 크네요. 네, 그 부분이야 뭐 글쎄요, 저는 뭐 너무 커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산을 뭐 다시 해볼까요? 지금 네. 따는 거는 여전히 100이 4개가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10, 14, 16, 18, 20, 25, 28, 30, 38, 40, 44, 54, 55, 60, 62, 63.5 정도. 네. 흑이 이제 여기를 이제 지켰을 시 5, 6, 7, 8, 10, 15, 19, 20, 26, 30, 40, 42, 43, 42, 43, 48, 50, 65, 70, 72. 그럼 뭐 아직까지는 네. 크게 좁혀지진 않았네요. 마지막 하나, 지금 반면 9집인가요? 제 계산대로라면? 네. 여섯, 일곱, 여덟. 8집 반? 네, 8집 반. 네.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든 한 게 집 정도 줄었나요? 그 정도는 네. 줄어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흑이 우세는 잡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10집 쪽이 조금 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할 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밑에 쪽으로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원래 그러니까 100이 그냥 늘었다 보면 둘레 여섯 9집이 나는 건데 지금은 하나 따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진행이 되면 8집 확실하게 한 집을 줄여놓는 거네요. 이렇게 끝내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저기 8집 반으로 봤는데 네. 그거를 그냥 아예 확실하게 8집으로 만드는 수네요. 지금은 100이 뭐 저렇게 뒀지만 뭐 먹여치고 두나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 흙이 이으면은 손을 뺄 수는 없어요. 막으면 빅이 되기 때문에 네. 100은 어차피 둬야 되고 흙이 한 번, 두 번 뭐 이런 거 다 선수할 수 있습니다. 흙은 그냥 가장 큰 자리는 계속해서 저는 여기라고 생각이 되고 두텁게 둔 다음에 이 자리도 한 집 나고 나중에 잡는 것 그 다음에 또 둬서 여기 늘어나는 것들 네. 보면 이 자리도 다섯, 큰 여섯, 거는 여기로 보이고 두터운 끝내기는 이곳. 일단은 큰 곳으로 뒀어요. 팩은 지금 여기 따내는 게 집으로는 커 보입니다.
따내는 것과 여기 찝는 거는 마지막. 뭐 거의 비슷하네요. 따내는 것과 둘. 찝는 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뭐 선수죠.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이제 뭐 끝내기도 몇 곳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부분적으로 여기 단수 찝는 게 가장 큰데 지금은 네. 그냥 단수 치는 것도 셋, 여기 단수가 낫겠네요. 다섯, 그러니까 이유가 여섯, 일곱. 이거는 뭐 선수예요. 안 두면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단수를 쳐놓으면은 네. 집을 계산할 때 4집 반으로 봐야 돼요. 흙이 두면은 5집이 되고 백이 둬도 이어서 지키면은 따내는 게 생기기 때문에 4집 반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흙이 이제 다른 끝내기를 했어요. 이런 끝내기를 할 때 그때 찝으면은 그때 흙이 여길 막으면 백이 하나 붙여놓고 뒤에서 단수를 쳐서 이 돌이 떨어지고요. 아, 네. 흙이 이제 그게 싫어서 여기를 이으면은 붙여갖고 여덟. 패가 되거든요. 귀가 사활이 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막는 끝내기가 네. 정교합니다. 두터운 자리네요. 네. 바둑이 조금 더 정리가 되니까 스코어도 그만큼 더 올라갔어요. 차이가 벌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네.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 바둑 하나, 처음 볼 때보다 둘, 좁혀들면 좁혀들었지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끝내기 할 곳이 많이 줄었고요. 네. 자, 그래서 8대 2까지 갔습니다. 조한승 선수는 뭐 두터워 보이는 끝내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집 늘고 네. 나중에 단수 쳐서 이게 뭐 단수 치는 거 있으니까 지금 제가 단수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 단수 칠 때 결국 백이 여기를 잊지 못하거든요. 그런 패가 있기 때문에 단수 치면은 이렇게 물러나야 되니까 여기 또 반절 정도 있고 그리고 백집이 중앙 쪽에서 한 집도 나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한 번은 여기를 지켜야 돼요. 이곳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거는 흙이 혹시라도 네. 뭐 막았다가는 큰일 나는 게
그러니까 막아서 백이 물러난다고 해도 사실 어차피 흑이 이 패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돼요. 네. 어차피 이득이 없고 괜히 그냥 막았다가는 바로 패 들어가고 우아기 쪽 패 쓰게 되면은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아. 때문에 뭐 이런 데는 뭐 절대 막으면 안 네.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 모두 막상 자산기를 지금 좀 깜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산기를 백도 무조건 먼저 하나 해놔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있고 흑도 지금이라도 당연히 단수 쳐야 됩니다. 저곳은 반집 이득이에요. 단수 쳐놓는 게. 마지막 하나, 둘, 네. 흑은 거기를 당연히 쳐놔야 돼요. 백은 집어놨어야 됩니다. 그곳.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은 뭐 흑이 지는 일은 없겠네요. 정말 다뒀죠. 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 바둑이 지금 집도 어차피 흙이 좀 남긴 하지만 약간 두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데도 계산할 때는 물론 뭐 계산을 제가 좀 계산이 약한 편인데 이게 단수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백쪽이 이득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사실 흙이 이걸 단수를 쳐서 패를 하거든요. 네. 패를 해서 굴복시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흙 쪽을 조금이라도 그 집이 날 확률이 높다고 봐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조한선 선수도 노련한 게 이런 데를 그냥 먼저 두는 게 아니라 둬서 패를 아. 만들어 놓고 패감으로 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네, 굉장히 이런 게 노련한 수순이죠. 네. 철저하게 계산을 위해서 그런 수순을 만드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바둑을 보는 사이에 사국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8시 반이 넘어가면서 네. 지금 목진석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은 지금 옆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CU 팀은 이제 뭐 한 판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끝내기죠.
백쪽 끝내기로 둬서 반집을 이득 보면서 팩감도 많이 나오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기 패 같은 경우는 흑보다는 백이 확실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저런 패는 흑 쪽이 이긴다고 봐야 돼요. 백 쪽에서 저거를 진짜 끝까지 버텨서 저 패를 이기려면은 진짜 흔히 말하는 패감 공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네. 뭐 우아기 쪽에 뭐 한 세네 패 정도는 나올 수 네. 있지 몰라도 거기가 거의 뭐 네. 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단순 팩감으로도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세, 패감으로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장고대국도 굉장히 많이 두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JF 네. 리테일 CU팀의 진시영 선수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가운데 이제 네. 중반에서 종반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확실히 어느 쪽이 이겼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고요. 박주민 선수는 아직까지 KB리그 승리를 맛보지 못했고 진시영 선수도 정말 길고 긴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올해처럼 이렇게 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연패가 길어지는 것도 거의 처음 봐요. 네. 유독 이 연패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한 해예요. 네. 이거는 뭐 애매한데요. 팩감이 아닌데요, 저거는. 조한승 선수도 지금 시선이 왔다 갔다 하죠. 아. 좌악이 따내는 게 집으로 더 큰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그러니까 계산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변화에 대한 계산. 네. 자, 9대1 나왔네요. 지금은 9대1 줘도 되겠죠? 그쵸. 지금은 네. 뭐 반집 승부도 아니고. 저게 사실 스코어 주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뭐 똑같은 선수들이 와서 이렇게 스코어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그때 이제 선수들이 바뀌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좀 진짜 너무 자신의 계산이 좀 자신 있는 선수들은 가끔 저희가 중계를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세해 보이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반집 승부 같은데 네. 8대 2. 나중에 물어보면 뭐 반집인데 너무 확실해 보여서 뭐 이렇게 말하면은 반면에 아주 짠 선수들도 있죠. 그렇죠. 뭐 이제. 변동 폭이 3, 2, 뭐 이렇게 올려주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지금 안정희 선수는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네. 최대한대로 패가 있으면 그래도 패감을 사용하고 그 뭐 패감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바꿔치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불리한 입장에서 최대한 이 패를 네, 붙잡고 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6, 7. 진짜 이게 만약 반집 승부면 지금 100이 먼저 둬도 확실히 수가 나는지 약간 의문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뭐 흑 입장에서 그거는 네. 단 1도 생각 안 할 거고요 지금. 받아야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것도 패감이 되죠. 안 받으면은 여기를 흙이 찌르고 들어가는 순간 네. 이어야 되는데 대마가 다 걸리는 패가 꽃놀이 패가 생깁니다. 네. 백은 받는 것도 여기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곳으로. 이 단수를 이었다가는 역시 또 네, 패가 되네요.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어? 뭐 뭐 흔히 이야기하는 던질 네, 곳을 던질 곳을 찾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네. 팩감을 흙이 워낙 많이 써놔서 꽃놀이 패긴 하지만 입패를 하고 흙은 사실 여기 팩감 쓰고 따내면 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근데 이제 둘, 안정희 선수 생각은 넷, 다섯. 이거가 일단 여기 팩감이 있으니까 아이고, 일단 계산하기가 이겨 있는 입장에서는 계산하기가 귀찮겠는데요. 이게 35집 정도 잡았는데 18, 12, 13, 23집이 없어지고 24, 25, 29집 이득은 이득인데 근데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그냥 정리하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정리해도 다섯. 이기죠. 근데 여섯, 일곱, 여덟. 음, 이거는 뭐 거기까지 먹으셨으면은 네. 이러고 흙이 그냥 물러나면 흙이 손해 본 거라서 바꿔치기가 되겠네요. 우악이랑. 안정기 선수 입장에선 뭐 득실을 떠나서 일단 변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 거죠. 그쵸. 그것 때문에 여기를 네. 이은 거예요. 지금 저하기 이은 것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이 우악이 패스면 흙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은 패감이 없어서 그냥 네. 손해 본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랑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늘고 이거는 조금 이거 복잡한데요. 네, 복잡해지는데요. 마지막 만약에 하나, 둘, 혹시라도 이게 지금 셋, 여기까지 늘어서 사는 거면은 일곱, 그냥 백이 이렇게 젖히고 막는 것 정도로는 이거는 흑이 오, 이기는데 버티죠. 막상 이걸로 네. 살면은 의문이에요 지금. 흙집도 많이 깨졌는데요. 일단 조한선 선수도 패를 들어간 거는 제가 처음에 잡은 거의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처음에 해설했던 거라. 근데 이거는 아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흑은 다섯. 그곳을 늘고 백이 뭐 다른 곳으로 백도 못 둬요. 왜냐하면 흑이 내수고 흑이 내수이기 때문에 네. 백은 무조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곳을 붙여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겠네요. 붙였을 때 빠져나가면 뒤를 이렇게 잡으러 가서 대마가 잡히거든요. 대마가 잡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여기를 지금 두고 붙이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둬야 돼요. 그럼 네. 막아서 여섯, 일곱, 단수 치고 여덟, 아홉, 붙여갖고 이렇게 살게 만들면 이 정도면은 흑이 네. 승리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패가 뭘 하고 있어야 변화가 생길 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조한선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셋, 다행이에요 지금. 저거 없었으면 여섯, 어? 일곱, 또 버텨요? 이거 혹시라도 되면은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거 혹시라도 되면은 역전이에요. 근데 붙이면 뭐 특별히 착각할 게 없는데요. 여기가 뭐 수가 몇 수 없어서 잡아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도 또 지금 조한선 선수는 여기로 이렇게 막아도 이것도 잡았다네요. 어차피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으로 붙여도 잡을 수 있었다. 네, 확실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변화는 있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넷, 다섯, 네, 조한승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세돌 주장에 이어서 이지명, 조한승 선수까지 승점을 보탰는데요. 일단 전반기는 확실히 신한전력팀이 우위를 점하면서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자, 2대 0으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BJ 브리텔 CU팀은 단 한 판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